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EN 플러스를 오랜만에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EN 플러스를 말입니다. 주인이 사실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소액 주주들이 차라리 주인이 돼서 그래서 이 회사를 살려버리는 그런 패턴으로 전개를 시켜 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감자 결정을 한 거는 잘 아시죠? 감자 결정을 했다 이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재무구조 개선이 된다. 자,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 부분이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소액 지금 주인이 사실 모건 스탠리 쪽이다. 막 이 정도로 최대 주주이다. 막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시죠. 몇 프로 안 돼요. 몇 프로 안 됩니다. 한 2%대예요. 그러면 소액 주주가 여러분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이 EN 플러스의 그 감자 발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EN 플러스가 진짜 살아나기 위한 방법은 뭐냐. 네, 이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 부분에서는 잭팟주도 새롭게 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꼭 매매하셔서 대박 한번 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EN 플러스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여하튼 뭐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이라도 제가 꼭 이 영상은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EN 플러스와 관련된 긴급한 소식이나 정보나 판단은 갑자기 항상 나오죠. 그러니까 무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세요. EN 플러스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거기서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문자를 꼭 주세요. 자, EN 플러스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EN 플러스 반기 보고서를 보면은요. 지난 6월 달에 주인이 A팀 하모니 제1호 3호 투자 합자회사가 최대 주주죠. 얘네가 최대 주주였다가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모건 스탠리로 뭐 바뀌었다 막 그런 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최대 주주 지분율이 2%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주주들이 뭉쳐가지고 하는 액트 사이트 있죠. 여기 가서 소액주주 지분율을 보면은요, 3.2%예요. 자, 그러니까 이 소액주주 지분들이 모여 있는 이 주주연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최대 주주예요, 지금. 소액주주가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표가 좀 생겨야 돼요. 대표가 생겨서 주주연대가 일단 대표를 세워서 이 오합지졸 지분을 더 늘려서 지금 상법 개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한 3%만 넘어도 주주 권리가 예전보다 훨씬 강화된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1%대 권리 나와 있죠. 3%대 권리 나와 있습니다. 10%대 권리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회사를 어떻게 끝내버리자. 막 그런 건의 말씀이 아니라 회사를 제대로 가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EN 플러스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직원이 EN 플러스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금년도 6월 달 기준으로 79명이야. 자, 이 구조 조정해야 되잖아요. 이 월급만 해도 이게 얼마입니까? 쓸데없는 임원들 다 잘라야 될 거 아니야. 경영 못하면 제대로 된 경영진으로 세워야 될 겁니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 연대가 최대 주주가 돼서 개선시키면 기업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러분, 이 진천에 토지 건물 있는 거 잘 아시죠? 물론 이제 담보 잡혀 있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 예전에 계속 나왔었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거 한번 우리가 살펴보세요. 자, 여기서 이 연결재무제표 주석에서 진천 해가지고 한번 쳐보세요. 그럼 진천에 부동산 엄청 많습니다. 장부 금액이 뭐 207억, 44억, 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천 쪽에 이 토지 건물만 하더라도 207억이에요. 물론 담보가 잡혀 있죠. 담보가 잡혀 있긴 합니다. 채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좀 처분 좀 해가지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또 감자 좋다 이거예요. 감자 해가지고 정상 구도로 올려놓기 위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 경영진 믿을 수가 있어요? 경영진 바꿔가지고 제대로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감자 결정을 했다 이거야.
뭐 주총에서 이제 감자 결정하겠지만 지금은 뭐 감자 결정 안 할 수는 없어요. 감자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본금을 줄여야 돼. 자본금을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감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6월 말 기준입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자본금이 367억이잖아. 10대 1 감자하면 자본금이 36억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본 총계가 199억인데 이거는 뭐 거의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 자본 잠식을 피하는 거예요. 자본 잠식을 피했다는 얘기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살아남으면 그 다음에 어디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온다든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EN 플러스가 경영을 제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경영 제대로 안 되니까 소액주주연대가 주체가 돼서 EN 플러스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감자 결정을 했어요. 그죠? 뭐 물론 주총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뭐 이거는 좋다 이거예요. 감자를 하면은요, 여러분 10대 1 감자를 해버리면 지금 주가에서 10배 정도 일단 기준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주가 한 주로 줄지만 한 주 금액이 뭐 지금의 10배 정도로 기준이 되는 겁니다. 5,11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총 보유 가치는 똑같은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 기업이 비전이 없으면 밀리는 거고 비전이 있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되게 비전 없는 기업들이 감자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하튼 자본금이 줄면서 자본 총계 그대로 있고 잠식을 피하게 되고 일단 겉으로 재무 껍데기는 일단 만들어 놓는 겁니다. 제대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좋은 수순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경영진이 제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 80명 정도나 되는 직원 월급 줘가면서 이거 EN 플러스 계속 현금 탕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액주주연대에 빨리 가입을 하셔서 이 지분율을 높여서 주주 대표에도 좀 지원해가지고 주주연대에서 제대로 경영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사실 최대 주주입니다. 주주연대가. 그렇잖아요. 3.2%대. 2%대가 최대 주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지분이 이론적인 지분율이지만 단합하면은 진짜 지분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쓸데없는 경영도 못하는 애들한테 월급 줘가면서 EN 플러스가 자꾸 자본을 탕진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그 무상 증자했어도 시세가 튀어 올라간 종목들 많아요, 여러분. 뭐, 이를테면 아센디오 같은 경우도 감자하고서 주가는 뭐, 이게 일단 아센디오 같은 경우 시세를 올렸어요. 올려놓고 또 올랐어요. 그죠? 그리고 뭐, 이를테면 글로벌,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되게 감자에서 첫날 반짝했다가 좀 처지죠. 되게 뭐 글로벌 같이 되는 거예요. 감자 기업은 원래. 하지만 잘 하면은 감자 기업들도 이 아센디오처럼 시세를 크게 내기도 합니다. 여하튼 감자 해도 기준가 감안하면은 이론적으로는 손해가 아닌 거예요. 여하튼 감자 해가지고 회사 살리면 되잖아요. EN 플러스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취지로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소액주주가 주인이 되자 이거예요. 이번에 뭐 유상증자 정정한 거 아시죠? 얘네들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거래 정지 전 주가가 511원인데 659원에 누가 지금 증자에 참여합니까? 말따위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도대체 이런 경영진을 그냥 그대로 놔둬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소액주주 연대가 대표로 나서서 최대 주주 돼서 회사를 살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좀 단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하튼 EN 플러스와 관련된 소식은 여러분 EN 플러스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소상히 신속 정보 드리고 사인 드리고 판단을 드릴 겁니다. 예. 그리고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EN 플러스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세요. 그럼 제가 텔방에 초대해 드려서 거기서 또 소통하고 자세한 말씀 제가 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꼭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EN 플러스 살아야 됩니다. 그죠? 피 같은 자산 지켜야죠. 문자 많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 잭팟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이거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잭팟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잭팟주 하면은요, 여러분, 뭐 1, 20% 정도 우리가 수익을 먹으려고 잭팟주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네, 1 내지 20% 가지고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잭팟주라 하면은 뭐 일단 10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종목이 바로 잭팟주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잭바주를 말씀을 드릴 건데 게다가 리스크가 없는 생바닥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급등을 한 종목들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미리 바닥권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맞지. 이미 크게 올라서 급등해서 리스크가 큰 종목은 추천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잭바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섹터는 역시 전기전자 쪽입니다. 이 IT 쪽이 역시 그 신기술이 많죠. 신기술이 많습니다. 신기술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시장을 리드하는 거는 역시 최종적으로는 항상 IT 쪽이에요. 그래서 이 IT 쪽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가격대는 2만 원 내지 4만 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가격대는 재무 실적을 겸비했다는 징표죠. 네, 이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재무나 실적이 아주 안 좋은 기업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저가주보다도 확실하게 재무 실적을 겸비한 쪽으로 제가 추천을 드릴 거고요. 시총은 2,500억에서 한 5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시총은 적정하죠. 네, 이 정도라면 적정하지 않나.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정도.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선 정도로만 봤어요. 네, 길게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초단타 매매를 하라고 제가 드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투자 기간은 이 정도로 잡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럼 주봉 차트, 월봉 차트는 어떻게 생겼나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주봉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끼시는 바 뭐 없습니까? 일봉도 아니고 주봉인데도 쓰리 바닥을 만들고 있죠. 여기서 탁 튀어나가면 큰 시세 낼 수 있는 그런 주봉 차트 모양을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잡을 수 있죠. 여러분, 큰 시세가 가능하다는 걸 감잡을 수 있고요. 월봉 차트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월봉 차트로도 보면은 불기둥이 생바닥에서 2번 정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아주 긴 중장기를 보는 월봉에서도 이런 모습을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우리가 물론 아주 이런 중장기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월봉이나 주봉에서 벌써 모양이 형성된 걸 보면은 일봉은 어떻겠습니까? 그 분출하는 힘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요 주봉이나 월봉은 앞으로 흐름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사인을 주봉이나 월봉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봉과 월봉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네. 아시겠습니까? 그거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웨인 메이저 동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웨인이 빨간 선이에요. 최근 한 달 동안에 보시면 웨인이 선취매해서 초강력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건이 이 빨간 선 그래프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두세 달도 아니고 한 달 동안의 패턴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웨인이 강하게 먼저 끌고 나가고 있는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웨인 메이저 동향까지 봤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순이익 같은 경우가 어떤 특징이 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 어떤 특징이 있나, 요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요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흐릿하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8배 정도 폭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컨센서스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컨센서스하고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은 뭐 5배면 어떻고 8배면 어떻겠어요. 그런 정도면 시세가 폭등할 것은 사실 자명한 거죠. 특히 그 순익 같은 경우는요, 5년 만에 큰 폭으로 흑자 전환했다는 겁니다. 5년 만이에요.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 모멘텀도 대단히 좋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IT 섹터가 여러분 퍼 배수가 높죠. 뭐 1, 20배 가요. 근데 퍼 배수가 6배밖에 안 가, 지금. 예. 그만큼 저평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금년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은 5 내지 90% 정도 예상해요.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ROE가 50 내지 90%면은요, PBR 배수가 5배 내지 9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PBR 배수가 3배수도 안 돼요. 이런 강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순이익이 완전 흑자 반전한 것까지 말씀드렸고, 영업이익 7, 8배 성장 기대. 그죠?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더블 이상도 갈 수 있겠지만 일단 더블 정도로만 일단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럼 재료가 뭐가 있느냐? 1, 2개월 이후에 이제 초강 재료가 등장이 되는데, 네, 이게 향후 5년간에 1,000조도 아니고 몇백억도 아니고 2,000조 시장이 개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 건과 관련이 된 이슈가 1 내지 2개월 후에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은 독자적 기술의 독점적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 시장이 이제 늦어도 연말 내에 나올 거예요. 1, 2개월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에 늦어진다 하더라도 연말에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시장은 연말 연초부터 본격 성장하는 초기 국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꼭 공략해 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좀 주시면 돼요.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처음 사는 것부터 중간에 AS 그리고 파는 시점까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잭팟주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 여기서 한번 잭팟 꼭 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